가치 세상, 가치 인생을 추구하며 여러분과 같이 가치 세상 만들기를 하고픈 가치공장 소피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말을 저는 절실히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과 태도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타인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가까이 함께하고픈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치공장 다부따북의 두 번째 책 이야기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책은 타커스 출판사에서 2016년에 초판 1세가 발행되었네요. 오래된 책이죠. 2020년 12월에 초판 7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총 23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표지에는 시대를 넘어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지혜와 처세의 원전, 누구에게도 적이 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책이라고 쓰여 있어요. 왠지 심오한 이야기, 꼭 알아야 될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지 않나요? 최근 오프라인 소통은 많이 줄었지만 온라인 소통은 많이 늘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살아야 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이어갈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책이 그러한 것의 지침서가 되어줄 거라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추천하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자이고 작가이고요. 예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1601년 1월 8일 스페인 벨몽테에서 태어났어요. 15살에 발렌시아 사라고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18살부터 예수회의 수도자로 활동했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저서들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최고의 인생 지침서로 꼽힙니다. 그라시안의 저서는 처음 스페인어로 출간된 이후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번역 소개되면서 엄청난 화제와 인기를 누렸는데요. 특히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라시안을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칭송하며 그의 작품을 평생 곁에 끼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해야 할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라시안의 글에 심취한 나머지 이 책을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는 탐욕과 위선이 판치는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줍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처세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적을 만들지 않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 사회에 기반을 둔 생활 철학이자 성공과 행복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정재님이 이 책을 옮겼고요. 그라시안이 어떤 지혜의 가르침을 실어 놓았는지 차례에 있는 목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매력은 가장 강력한 지배 수단이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불운을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두어라.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술이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취향을 모르면 상대를 기쁘게 만들 수 없다.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라. 부탁할 때에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라. 존경심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상대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라. 필요한 순간을 위해 평소에 호의를 베풀어 두어라. 칭찬은 호의를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라. 상대의 장점을 이용하라. 호감을 얻는 말, 반박의 기술. 호의를 얻으면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기지를 알면 속셈을 간파할 수 있다. 우정이 들어올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아기를 품은 이의 말은 반대로 해석하라.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우정을 지키는 지혜. 후원자의 호의를 사소한 일에 낭비하지 마라.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거절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지나친 예의는 일종의 속임수이다. 기다림을 통해 갈망을 자극하라. 상황에 따라 대화 태도를 바꾸어라. 말솜씨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예의의 값. 쉽게 반박하지 마라. 농담은 적당히 하라. 좋은 말은 빨리 끝낸 말이다. 발을 뺄 적정한 타이밍을 포착하라. 여기까지가 1장이었고요. 2장 살펴보겠습니다. 2장. 함부로 나서지 마라.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라. 자족하는 삶. 칭찬을 구걸하지 마라.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함부로 나서지 마라. 수많은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취하라. 명예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더 경계한다. 분위기에 어울리되 품위를 지켜라. 미움의 감정을 다스려라.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라. 망각이라는 약.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라.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신을 안다는 것의 의미. 한결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방법. 위험한 일을 자청하지 마라.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상황을 판단해줄 제3자를 찾아라. 말은 훌륭하게, 행동은 명예롭게. 무관심의 지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야단법석 떨지 마라. 튀는 행동을 삼가라. 거짓말쟁이의 비극,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명예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라. 궤변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지는 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얻은 교훈.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교훈. 폭넓은 인간관계에서 얻는 교훈.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절대 엮이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불운을 몰고 온다. 사소한 배신 행위가 명성에 치명타를 입힌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3장. 헛된 공명심을 경계하라.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헛된 공명심의 결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울려라. 독불 장군이 되지 마라. 정상과 비정상.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유연한 태도를 길러라. 침묵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라. 헛소문은 못 들은 척하라. 어떤 경우에도 적을 만들지 마라. 파벌을 만들어 불화를 일으키지 마라.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라.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보여주어라. 나쁜 소문을 경계하라. 불길한 소식을 전하지 마라. 빨리 말하는 사람은 실패도 빨리 한다. 혀를 잘 다스려라. 중용의 지혜. 진실을 말하는 기술.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사악한 고집쟁이는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불평과 칭찬의 역설.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꾸짖지 마라. 사소한 일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지 마라. 실수는 단호하게 끝내라. 실패의 주인공이 되지 마라. 4장.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날마다 자신을 갈고 닦아라. 빼어난 재능도 갈고 닦아야 빛난다. 날카로운 이성을 지녀라.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불운한 시기에는 한 발짝 물러서라. 신과 같은 당당함을 지녀라. 성견 지명을 가져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은 말은 허상에 불과하다. 마음의 신탁을 따르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행운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몫이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 단 하나에만 의지하지 마라. 항상 정신을 새롭게 하라.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부탁할 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불운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상상력을 적절하게 통제하라.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귀담아 들어라.
행운과 불운을 구분하라. 운의 흐름을 읽어라. 이기고 있을 때 그만두어라.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단점을 고치려면 단점을 공개하라.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달아라. 현실 감각이 없으면 쉽게 조롱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부족한 점에 관심을 기울여라. 영리한 사람보다 분별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 단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최고의 결과를 바라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라.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지혜.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실수의 함정.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행복할 때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 겉모습에 속지 마라. 지혜의 절반은 인내이다. 지혜의 절반은 인내에 있다. 자신의 운명을 지시해주는 별을 따라가라. 조언을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라. 신중한 태도로 실패 확률을 줄여라. 무소유의 즐거움. 스스로 중심을 지켜라.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행운과 명성. 마음의 소리에 따르라. 실질적인 지식으로 무장하라.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5장)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성공의 조건. 언제나 최선의 결정을 내려라. 재능과 강점에 집중하라.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지 마라. 성실과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라. 변화무쌍하게 일을 처리하라. 지나친 기대감은 발목을 잡는 짐이 된다. 성과는 드러내되 노력은 숨겨라. 필요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키워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단점을 감추는 것도 능력이다. 대중과 거리를 유지하라. 재능을 적절하게 과시하라.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라. 잘 모를 때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행동하라. 행운의 법칙.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타고난 리더십은 가장 강력한 통치력이다. 뛰어난 성과를 남긴 사람의 후임자가 되지 마라. 가장 뛰어난 사람을 목표로 삼아라. 단호함이야말로 승자들의 특징이다. 박수갈채 받는 일을 택하라. 모든 일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먼저 시작하면 쉽게 명성을 차지한다. 가장 중요한 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라. 완성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라. 자신의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라. 능력은 널리 알릴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행운을 차지하려면 배짱을 길러라. 일의 성격에 맞는 능력을 갖춰라. 확신이 없으면 행동에 옮기지 마라. 열등한 것으로는 우수한 것을 이길 수 없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도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항상 곁에 두어라. 가장 뛰어난 인재를 기용하라. 한 가지 확실한 능력을 갖춰라. 크게 성공하려면 오래 준비하라.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사람을 얻는 지혜. 목차만 보더라도 이 책을 다 한 권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럼 책 속의 각 장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내용 몇 가지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페이지 40쪽에 있는 글입니다. 호감을 얻는 말. 화살은 육체를 찌르지만 신랄한 말은 영혼을 찌른다.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냉랭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고, 듣기 좋은 칭찬으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도 만들 수 있다. 반면 불쾌한 말 한마디로 사방의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항상 입에 사탕을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라. 반박의 기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자신은 냉정을 유지한 채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상대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만다. 바로 그것이 굳게 잠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더 나아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알아낸다. 이러한 기술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든다. (5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솜씨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 삼지 마라. 당신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나아가 문장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하거나 당신과 대화를 꺼릴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능숙한 말솜씨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에는 함부로 나서지 마라. 2장 함부로 나서지 마라. 페이지 75쪽입니다.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라. 많은 사람이 정의를 칭송한다. 하지만 정의에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위험이 닥치면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은 재빨리 정의를 저버리고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교묘하게 세상을 속인다. 하지만 진실로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친구와의 절연도, 권력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의 이익도 선뜻 내놓는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대의나 일신상의 이유라는 그럴듯한 구실로
정의를 저버린다. 하지만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은 그러한 기만을 일종의 배신으로 생각하고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깊은 신뢰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긴다. (79쪽입니다) 내면의 깊이를 길러라. 자금이 모자라 외부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내부를 완성하지 못한 건물처럼 내실 없이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겉모습은 궁전처럼 화려하지만 내면은 오막살이처럼 초라할 뿐이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첫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말하지만 곧바로 수도승처럼 침묵을 지킨다.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과의 대화에서 공허해진다. 이들은 피상적인 것들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자신의 내면 세계가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성이 날카로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헛된 공명심을 경계하라. 110쪽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어울려라. 언제나 원칙을 지킨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라. 그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도 당신을 정당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인격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안전한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굳이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진정한 우정을 나누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 4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4장은 아첨은 배척하고 비난은 끌어안아라 라는 주제로 지혜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144쪽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사귀어라. 지식이 많은 사람,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 교양이 풍부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이들을 벗이나 스승으로 두면 대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도 늘어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틈만 나면 위대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간다. 그곳은 허영의 궁전이 아니라 영웅적 면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뛰어난 지식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귀한 덕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과 벗삼아 지내는 사람은 그 자신도 뛰어난 판단력과 큰 지혜를 얻게 된다. (5장입니다) 5장에는 결점을 매력으로 승화시켜라 라는 주제로 지혜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성실과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면 위대한 인물이 된다. 능력은 평범하지만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명성을 얻는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노력이 부족하면 성공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든다. 한편 큰 꿈과 목표를 쫓느라 단순한 일에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포부가 큰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낮은 지위에서 보잘것없이 지내는 것에 만족한 채
노력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애써 갈고 닦고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높은 지위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199쪽입니다. 성과는 드러내되 노력은 숨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타고난 재능 때문인 것처럼 보이도록 그 속에 담긴 노력을 숨긴다. 사람이적인 것보다 타고난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공연히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더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능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겸손한 척 하다가 오히려 더 잘난 척하는 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정작 자신은 무심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우러러 볼 때 비로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2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운의 법칙. 행운은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운에만 맡기지 않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행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사는 집 앞에서 언젠가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린다. 하지만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후자는 용기, 지혜, 배짱에 힘입어 행운을 누리고 전자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 때문에 끝까지 행운을 만나지 못한다. 이 책을 옮기니 임정재님의 옮기니의 글에서 몇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시안의 글을 읽다 보면 간혹 모순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그라시안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여러 가지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의 속셈을 간파하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를 적절히 이용하는 생활의 지혜도 알려준다.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행동함으로써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견 모순적인 듯한 이 조언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언이다. 그라시안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끊임없이 지혜를 쌓아감으로써 마침내 자기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라시아는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혜를 알려주고자 한 것이다. 사람을 얻는 지혜.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내 아이들에게 꼭 선물로 주고 싶은 책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기로 했어요. 가끔은 잊어버리는 삶의 지혜를 그라시안이 내게 알려줄 수 있게 말이죠.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게 이 책의 지혜를 담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공장 다부 따북의 두 번째 책 이야기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사람을 얻는 지혜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주에 또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